자, 이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발장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장전은 조정의 빌미 그리고 이제 개별 이슈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사실 매크로하게 굵직하게 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앞에 다뤄드렸지만 국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입니다. 이 주식을 파는 것만 아니라 외국인 국채 선물 매도가 또 대규모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원화채 매도인지 잠시 떠나겠다는 의미인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들 보면은 국내에 이제 코로나19 감염력이 1.43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일본이나 이제 그 당국에서는 다음 주에 신규로 700명에서 1000명까지도 발생이 가능하다고 지금 경고를 좀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나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죠. 그거보다는 사람이 이제 중증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힘들 때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메가이CS가 상당히 큰 수주를 발표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코로나 얘기고 개별적인 이슈는 이제 비철금속들 뭐 구리, 알루미늄, 니켈, 아연, 뭐 주석, 납 이런 6대 비철금속들이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어제 기록했고 또 기현상이지만 비트코인 관심도 많으시겠죠. 비트코인이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이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가 19,666달러인가? 19,668달러? 뭐 이렇게 되던데요. 어제 장중에 이제 잠깐 그 수치를 넘어갔던 것 같고 종가가 없죠. 사실 비트코인은 계속 거래가 되니까 16,200달러 선 지금 거래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비트코인도 강세, 비철금속도 강세, 코로나는 확산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개별 기업으로 연관 지으면은 관련주로 메가이CS 뭐 오늘 당장 어떻게 될지 저도 사뭇 궁금한데 키움증권의 스몰캡 팀 김상표 팀장이 내놓은 오늘 아침 리포트를 보니까 메가이CS 해외 대규모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단기적인 실적 추정이 불가하다. 엄청 는다는 얘기죠. 뭐 하여튼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내용 쭉 읽어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2,700억이니까 오늘 뭐 아침 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 하면 풍산 비트코인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비덴트도 있지만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첨삭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메가이CS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으로도 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일단은 저희 많이 언급했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주가는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의아스러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모여 있다가 네. 응출의 시세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네. 뭐. 근데 저게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급등하면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저기 하자는데 이게 연결성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5,000대 중에 2,000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쵸, 이게 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반적인 산소호흡기 같은 게 2천만 원인데 이게 인공호흡기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인공호흡기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게 9천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게 중증 환자들 에크모 치료 때문에 이 산소호흡기가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메가이CS가 좀 부각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을 차단하기 위한 음압병실도 그러면 같이 봐야 되지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압병상. 네. 그래서 일단 그 신성이엔지가 간이 음압병실을 또 이동식 수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메가이CS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음압병실 관련주 신성이엔지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신성이엔지는 겹치는 네. 부분이 되게 많아요. 태양광도 겹치고 그린 에너지에 이런 클린룸 반도체 쪽 라인도 지난번에 그 삼성 어스틴 공장 들어갈 때 신성이 따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게 네. 다 수익성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봐지는데 그렇죠. 일단은 어쨌든 그 두 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개를 일단 동시에 같이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메가이CS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일단 이 메가이CS 같은 게 방금 제가 이 인공호흡기 한 대당 가격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앵커님까지 실적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폭발적인 실적이 따라오게 되면서 과연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시즌을 참고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시즌의 어떤 진단키트 수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게 되면서 해외 수출이 먼저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아시다시피 3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그러면 시젠의 어떤 차트를 좀 참고를 해보자면은 지금 메가이시스의 어떤 주가 위치가 네. 과연 올해 5월달, 6월달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8월달 이후에 30만 원 돌파하지 못했던 그 자리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폭발적인 어떤 실적이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앞으로 이 시젠이 7월달 이후에 폭발적인 다시 상승이 나왔던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메가이시스의 자리가 그 방금 말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이 됐다라면은 이 32만 2천 원 이후의 주가의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메가이시스를 준비한 이유가 일단은 어쨌든 그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신규 확진 네.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추산컨대 네. 450명대로 일단 예상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상치입니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39,550원인데 최근에 8월 달에 고점이 49,8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지금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전에 그 8월 이전 자리인지 8월 이후 흐름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나봐야 솔직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좀 무책임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알 수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45,000원 돌파가 좀 이루어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확진자 수가 아마 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28만 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토탈 검사자 수가 300만 명밖에 안 돼요.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검사자 수, 검사받은 사람의 숫자가 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현재 5,128만 명이거든요. 5천만 명. 그런데 거기서 검사받은 숫자가 3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 인구 대비 검사비율이 5%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3억 3천만 명인데 1억 8,900만 명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5%의 검사를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검사를 더 받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확진자 수는 더 많이 나온다고 봐요.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그렇죠. 무증상 감염자 있을 있으니까. 거고 자기가 감염이 됐지만은 이걸 숨기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그 네이트 모 뉴스를 보니까 이게 뭐 찌라시든 뉴스든 뭐 그걸 떠나서 보니까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의료 지원 나가서 검사를 받을 질책을 받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숨긴다고 되게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미국처럼 검사자 수가 55%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20% 30% 올라가게 되면 하루 확진자 수가 저는 1,000명 분명히 넘어간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를 얼마만큼 많이 하냐 작게냐에 따라서 이게 500명이 넘어가냐 작게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진짜 조심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네. 나중에 가서 이 인공호흡기를 쓰는 게 아니라 마스크 쓰고 절대 쓰면은 안 그죠.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마스크를 쓴 게 비말 감염 때문에 마스크를 썼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그 이전에 제가 3주 전인가 방송에서 CDC 얘기하게 되면서 공기중 감염도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마스크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라면은 네. 앵커님이 안경 쓰신 것처럼 보안경도 하나를 좀 마련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안경. 네. 네, 축구 대표팀의 그 골키퍼 조현우 물안경 같은 걸? 보안경. 보안경. 네. 그 조현우 같은 경우도 감염 골키퍼 조현우 씨도 그러니까 뭐 감염이 그게 됐잖아요.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조금 약간 죄악시하는 이것도 좀 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물론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잘못해서 방역을 소홀히 해가지고 남한테 네.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아, 제가 만약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조현우 씨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쓰고 안면 가리기를 했는데도 감염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내에서는 진짜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고 실내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방역 당국에서 들더라고요. 나오셨어요? 네. 이쪽으로 한번 갑시다. 네.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어쨌든 마스크가 너무 조용히 계시고 너무 네, 얘기하니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가장 좀 강력한 수단이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좀 더 제가 좀 더 나가 보면은 또 한 연구 결과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트러스트 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억지로 뭔가 경제 봉쇄를 하고 차단을 해가지고 코로나19 차단의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손 씻기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이래야만 코로나19 차단 효과가 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이 방역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가 이 정도로 좀 관리가 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네. 이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떠올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얘기하면서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진단을 많이 해서 우리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지 미국이 훨씬 더 뭐 우월하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이제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물론 뭐 일견 이제 타당한 부분이긴 해요. 저도 사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가 그 검사자 숫자가 3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 좀 듣고 좀 놀랐거든요, 솔직히. 네. 되게 인구 대비해서 정말 좀 작은 숫자잖아요. 실제로 이제 무증상 감염자도 많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숨기는 분들도 분명히 좀 있을 거라는 판단이 좀 드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확진자 숫자에 뭐 비례적으로 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은 이제 조금 지났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는데 중요한 좀 기준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메가 ECS가 오늘 이제 가장 좀 이제 중심인 것 같은데 메가 CS처럼 이렇게 이제 인공호흡기라든지 그것도 CGN의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CGN도 올해 정말 저는 영업이익 1조 원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올해 실적만 놓고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시가총액이 뭐 8조 원, 10조 원 내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라는 게 과연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팔 수 있을지, 백신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잖아요. 네. 메가 ECS의 인공호흡기도 실제로 메가 ECS도 지금 시가총액을 감안을 해보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2,500억 그렇죠. 밖에 안 돼요. 워낙 이 종목이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부각되기 전에 지금보다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지금 오른 건데 그 당시에 그러면 시총이 뭐 한 250억, 300억도 채 안 됐었다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워낙 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확산되고 이 인공호흡기 특히나 이제 음압병동에 들어가는 이제 중증 환자들한테 쓰이는 이 인공호흡기의 수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건 사실 만들어내는 족족 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올해도 이제 영업이익이 뭐 300억, 400억 정도 이제 벌 걸로 예상이 좀 되는데 그러면은 뭐 시가총액 뭐 한 4천억대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가치 판단을 할 때 과연 이 수익성이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당장 또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어쨌든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정을 좀 충분히 좀 받았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여기 원래는 제가 이제 신성 ESG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신성 ENG?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이미 설명을 다 해주셔서 한 종목 이제 좀 추가를 해드리고 싶은 건 바디텍메드라는 종목이에요. 바디텍 매드. 네,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참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젠도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백신이 접종 초기에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로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중화 항체가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게 나는 백신 접종 받았으니까 이제 마스크 필요 없어. 나는 접종 받았으니까 안전해. 이렇게 이제 활동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백신 접종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확진자가 나올 거고 감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텍메드가 이제 지금 미국의 이제 진스크립트라고 하는 회사하고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화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진단하는 키트를 이제 또 만들고 있어요. 이걸 실제로 미국의 진스크립트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이제 최초로 미국 FDA 이제 판매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백신이든 모더나에서 만든 백신이든 어쨌든 백신을 접종받고 나면 우리 몸에 중화 항체라는 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진단하는 키트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바디텍메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회사는 백신이 나오면 진단 키트들은 필요 없는 게 아닌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이제 형성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관련된 종목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실 만하다. 뭐 바디텍메드의 주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워낙 많이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저점 부근에서 이제 바텀 피싱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낙폭가대 종목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종목도 뭐 실적이 어마어마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영업이익이 뭐 몇백억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또 코로나 얘기하는 바람에 뒤에 또 밀려버렸는데 구리하고 비트코인. 네.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백금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금 가격은 네. 떨어졌죠.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네. 있지만 그냥 골드는 그렇고 백금 가격은 이제 여러 가지 산업재 이제 뭐 매연저감 장치, 촉매제, 네. 또 환경 뭐 이 필터링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2차전 하여튼 많이 쓰이지 않아요 백금이. 그러니까 소위 백금은 금이란지 은처럼 기금속이 아니라 그 산업용 금속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구리라든지 수소 분해, 물 분해할 때 이 백금도 많이 쓰이고 물론 풍산이 금 관련주는 아닌데 이게 고려아연도 백금 고려는 쪽은 잘 매출 비중 봤을 때 모르겠네. 은이 더 높아요. 네, 그럼 풍산은 구리, 네. 카파로 봤을 때만 지금 연중 최고치는 일단 한번 벗겨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 구리 선물 같은 경우에도 코덱스 구리 선물도 있는데 그러니까 ETF 상품들도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지난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해서 오버슈팅이 좀 많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수준 코스피 지수도 저는 마찬가지고 저는 코스피 지수가 개인적으로 2,200포인트 정도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 예상과 달리 오버슈팅이 좀 돼버렸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그 기대감도 좀 많이 앞서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좀 나타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어제 같은 경우도 구리 선물이 1.2% 보니까 그 시가 상품거래에서 올랐더라고요. 올랐는데 이것도 보니까 백신 기대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백신 나오게 되면은 그 백신 플러스 제가 봤을 땐 바이든의 어떤 기대감 동반적으로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기차도 있고요. 그리고 동박,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시다시피 조금 친중 성향이 좀 있거든요. 트럼프와는 달리. 그리고 뭐 다자주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경기가 돌아갈 것이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기대감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비덴트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우리 기술 투자 종목들이 많은데 아마 위험 자산 쪽으로 해서 계속 그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되게 결론은 뭐예요? 된다라면 구리 관련해서 풍산하고 LS 같은 기업도 주목을 네. 좀 받을 수 있다? 전혀 무관하다? 구리가 지금 구리 선물 대비해서 그 풍산이 조금 위치가 좀 낮은데 차라리 종목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실물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리를 사라고? 구리 ETF 있잖아요. 구리 아, ETF. 구리 ETF를. 네. 오케이. 그렇다고 동파이프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네. 비트코인. 네,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뭐 비트코인은 사실 뭐 가격을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실제로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공론화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비철금속 이 원자재와 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게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주식시장이 좋은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시장이 그만큼 많은 이제 유동성이 좀 풀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투자하는 투자처를 이제 찾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주식시장이 이제 좀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가상화폐, 이제 암호화폐 쪽에 이제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한번 이제 최고가 이게 상용화가 되고 안 된다의 어떤 논리보다는 분명히 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부각이 좀 되면서 분명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비철금속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수요가 늘어나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제가 회복되고 이제 무역이 이제 또 활발하게 좀 거래가 되면 당연히 이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원유 가격이 더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비철금속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건 이걸 분명히 이제 투기 심리도 좀 작용을 하는 거고 투자 자산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격의 움직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제 비철금속 중에 여러분들이 뭐 니켈이라든지 구리 코발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예요. 그만큼 이 전기차 배터리 쪽 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 떠오르는 게 이제 코스모 화학, 뭐 코발트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해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원자재 관련 종목으로 뭐 풍산이라든지 LS 차트의 추이를 보면 중장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 종목 뭐 추가를 한다면 코스모 화학 정도까지도 원자재 관련된 종목으로 전기차 소재가 아니라 원자재 관련된 종목으로도 충분히 한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공간 넘어가겠네, 저러다. 네. 우리기술 투자의 대표의 아버님이 신성희 엔지 회장이시죠.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도 신성해지가 오늘 그래갖고 여러 가지로 겹치네요. 저희 뭐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메가 ICS는 오늘 뭐 핫한 게 떴고 구리와 그다음에 비트코인까지 어우러서 잠깐 훑어봤습니다. 네. 김해 매니저는 오늘 또 이벤트 있나요? 네,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또 시장 점검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숨고르기 흐름이 좀 진행이 되겠지만 다음 주에 또 동시만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피가 됐건 닥이 됐건 하나는 또 좀 튀어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조금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지 오늘 장 끝나고 난 이후에 오후 4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